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3월 17일 장전시황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예습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3월 14일 금요일에 장후 시황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엄청난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28%, 코스닥은 1.59%, 특히 코스닥 종목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기술 성장주 중심, 그 다음에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코스피가 조금은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은 반등에 거의 다 성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장이 마감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뭐 대형주,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 워낙 이제 트럼프 관련주라든가 기술 성장주 관련주들을 많이 그 시장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오랜만에 크게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흐뭇해 하셨던 모습이셨을 것 같고, 또한 그 전에 전날, 전전날 미국 시장이 완전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최소한의 선방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코스피는 2,500포인트에서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코스닥도 700포인트에서 바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등을 하면서 지지와 저항 부분이 보여줬었는데, 좀 지지 부분이 2,500포인트, 700포인트가 좀 단단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그 2월 달에 20조 이상 가면서 3월 달부터는 15조로 다시 줄어든 모습인데, 이거는 약간 악재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주 반도체 위주의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는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진행이 될 수 있는 GTC 2025, 그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5의 성장주와 반도체 위주의 그런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선반영을 받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시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반대로 2차 전지 말고 삼성 SDI가 전고체 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유증 내용에 담기면서 전고체 그 관련주, 그다음에 전고체 원재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던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알래스카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전고체,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갔었는데, 뭐 전체적인 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환율은 현재 1,454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1,4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소한의 1,300원대는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꺾이지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신다면, 제가 1번부터 9번 섹터까지 있는데 이 1번부터 9번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별표시가 되어 있는 조선, 방산,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이 정도 6개 테마들은, 이 6개 섹터들은 그 고성장주 위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그 차트상 꺾이거나 아니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 에버리징 매매로 가셨을 때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자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GTC 2025에 다 포함되는 테마예요. 조선 방산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양자컴, 뭐 로봇, 드론,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좀 재미를 보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안에 강한 슈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도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증시 호재로 좀 넘어가 보신다면, 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악재와 호재의 내용을 좀 살펴보신다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호재의 내용은 없어요. 뭐 GTC 2025 같은 다음 주에 단기적인 호재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하고 전 세계 시장 쪽이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는 방어율 높은 국내 증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어율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가 같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상승을 위한 모멘텀은 크게 없다. 제가 그 2025년 1월 달쯤, 그다음에 2024년 12월쯤에 말씀드렸던 게,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해 줄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 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아시아 증시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묻혀가고 있는 그 정도의 호재거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악재로 살펴보신다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에 있다. 내수 침체. 또 기업 파산. 최근에 또 홈플러스도 기업 파산, 기업 회생 절차 부분이 있었죠. 두 번째 뭐 트럼프 4월 5일이 아니고 4월 2일부터죠. 4월 2일 상호관세를 재확인했다. 그래서 타격이 있더라도 국제 경기나 미국 경기에 타격이 있더라도 진행하겠다. 이런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을 재확인한 부분도 우리나라에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악재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원래 같으면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요. 중국 반도체 기술력이 이미 따라잡혔다.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시총 1,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반도체가 악재가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큰 악재로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3월 19일 일본 금리가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인상을 해버리게 된다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작년 8월처럼 또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요. 3월 말부터 공매도 재개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는 피해갈 수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공매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 분들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탄력성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윤석열 씨 탄핵 선고 내용이 3월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 사이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시장이 꺾여버렸을 경우에는 중기간 또 한두 달 정도 암흑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겁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기타 사항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악재 부분이 GTC 25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하고 화요일 일정 21일까지긴 하지만 초반 일정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그 GTC 25의 호재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악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사항에 좀 이따가 적어 놨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기술 성장주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뭐 본전가라든가 아니면 그 약수익이더라도 일단 팔아놓자. 팔아놓고 현금 보유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일 경우에는 시장이 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에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해놨다가 악재가 해소나고 난 다음에 저평가된 종목,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의견을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미국 시간은 금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토요일 새벽이었죠. 미연물 그다음에 그 빅테크 중심 전체 흐름과 상하락 테마 중에서도 성장주 엔비디아 반도체 등 전부 거의 상승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8대2 기준으로 막 상승이 나오던데요. 나스닥은 2.4%인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올해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대했을 정도로 상승이 나왔는데 왜 상승이 나왔냐면 간단한 이유 중에 하나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크게 떨어졌으니까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상승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GTC 2025 때문입니다. GTC 2025가 성장주 기술주 위주의 반도체까지 같이 돼 있는 건데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으면서 선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고 뭐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나 어차피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나 GTC 2025에 대한 관심은 높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와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테슬라 부분인데요. 테슬라가 다른 종목들이 10%, 20% 이런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20%, 10%또 엔비디아도 5% 이상 올랐는데 테슬라는 4%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제가 앞에 별표를 달고 테슬라는 과대한 낙폭 대비 약반등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런 반등장에서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테슬라도 10% 이상씩 상승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되는 음봉이 더 많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크게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까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파동에 의해서 이까지 빠져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분인데,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이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구독 취소를 하거나 싫어요를 누르신다고 해서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이밍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를 매수하고자 기회를 엿보시는 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프, 이 차트대로 가면 땡큐이실 것 같네요.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 말씀드렸다시피 월 화요일 안에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GTC 2025 빼고 대부분이 악재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을 그 수익 매도를 다 하시거나 손절 혹은 본전까지 다 매도를 하시고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러시아 휴전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이 월요일 화요일 날 뭐 약반등 혹은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GTC 2025 17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테마는 양자컴, 로봇, 소버린 AI, AI 에이전트, 자동차 부분이 있는데, 또 적어놨어요. 월화 미리미리 수익 매도할 것, 그리고 이런 성장주, 양자컴, 이런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이 반등 모색을 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치명적인 하락 그 추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꺾여버릴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2% 3% 너무 적다, 나는 20-30%더 먹을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옥을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옥을 맛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양날의 검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홀짝 같은 개념인데 도박성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모아가도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 성장주들 말고도 뭐 실적주, 고성장주 이런 게 실적주, 그다음에 대형주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굳이 고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뭐 개인만의 생각이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 자, 악재로 계속 넘어가 보신다면 기타 사항에 이거는 뭐 악재라고도 호재라고도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좀 악재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3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도 또 잘못했다가는 미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좀 박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 현금 보유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윤석열 씨 탄핵 선고가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 악재에서 내용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중국 발전 포럼 및 CEO 회담은 23일에서 24일, 그 다음에 중국 발전 포럼은 23일에서 24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시진핑이 CEO와 회담, 큰 기업의 CEO들과 회담하는 시간은 보통 그 발전 포럼이 끝나고 나서 3-4일 정도 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27일 혹은 28일 날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하는 게 좋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그 SG, HVM, 네오셈,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GTC 2025에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HVM과 네오셈이 좀 될 수가 있겠네요. SG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그 좀 모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될 것 같고, HVM하고 네오셈은 되도록이면 월요일, 화요일 안에는 좀 정리를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HVM은 3분할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12%대인데요. 추가적인 베팅을 해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약손절 정도로 마감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유튜브 추천 한 분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야매 주식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분의 시황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회원에 속해 있는 그 양봉단이라는 곳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아주 저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야매 주식님 같은 경우에는 장전, 장후 시황 부분을 명확하게 올려주시게 되고, 관심 종목 추천도 해주시고 오전 라이브까지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내용 자체를 요약을 해서 또 종목을 정리를 하고 좀 관심 종목 같은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유튜버 분들 내용 자체를 많이 종합을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걸 찾아보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이 야매 주식님 유튜브를 참고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을 많이 아꼈어요. 워낙 이제 정리를 잘해 놓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눈에 많이 들어오고 시간을 아끼다 보니까 그 시간에 뭐 차트를 좀 더 본다든가 아니면 팩트 체크를 해서 종목을 살펴본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간이 많이 가면서 수익률이 지금보다 그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이지만 그 돈을 별로 회원 가입 받으실 때 금액이 별로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구독하시고 이제 내용 자체를 보시면 얼마 정도 퀄리티가 있으신 분인지는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안 드려도 알 거니까요. 괜찮은 유튜버 분이시란 걸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